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최근 많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흘러들어오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일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 어떻게 변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124만 1,000원으로 전날 대비 8.87%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이 54만 2,000원으로 전날 대비 4.41%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181만 2,500원으로 전날 대비 3.87% 하락했고요. 리플이 282원으로 전날 대비 3.29% 상승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10만 4,100원으로 전날 대비 10.27% 상승했고요. 모네로가 19만 8,700원으로 전날 대비 10.38%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2만 8,610원으로 전날 대비 18.32% 상승했고요. 퀀텀이 16,410원으로 전날 대비 1.92%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금융기관에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20억 명이나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한 30%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이런 금융기관의 혜택을 이렇게 벗어난 이들을 언뱅크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이 언뱅크드가 은빛 씨 말대로 20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뱅크드는 단순하게 가난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시간과 거리가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아프리카의 시골에 살고 있다. 그런데 굉장히 은행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은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전 세계 인구의 30%가량이 된다는 것이고,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 방글라데시의 한 농촌의 농부들이 자신의 이 작물 가격을 알기 위해서 13km를 시장을 걸어서 나가서 가격을 알아봐야 됐어요. 엄청나게 멀죠. 네. 그런데 어느 날 모바일폰이 이제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농부들이 직접 가지 않고도 핸드폰으로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핸드폰 하나로 이 시간과 거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빛 씨는 혹시 전 세계 이 핸드폰 모바일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글쎄요, 한 6에서 70%는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현재 절대적 貧困층이 가장 많다는 아프리카에서도 현재 모바일 보급률이, 놀라지 마세요, 약 80%나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해도 필수품으로서 모바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터넷망에만 있다면은 블록체인 기술로 이 은행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계 경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비트코인 지갑을 또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으로 설치를 할 수 있고 온라인 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뭐 이런 전통적인 지불 방법, 이런 것들이 제3세계의 좀 가난한 국가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은 20억 명의 이 언뱅크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한층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범위를 넓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아직 좀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또 오늘의 코인도 열심히 달려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20억 명의 은행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오늘의 코인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비트코인이 1,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파죽지세 달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죠. 다른 알트코인들, 뭐 이더리움 클래식, 모네로 등등도 10% 이상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 하지만 국내 거래소에서는 서버망이 약간 안정성이 좀 붉어지고 있다, 안정성 위기감이 든다라는 거. 그래서 이 거래소도 좀 확장하고 서버를 좀 좋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킹에 대한 우려 여전하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구글에서 바로 신용카드를 통해서 비트코인 매입하는 양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정보 그리고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신용카드를 통해서 사는 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헤지펀드 시타델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용카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어느 정도 거품이 생겨서 만약에 급격히 떨어질 경우 낭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좀 약간 경고를 했고요. 또 그리고 클라이언트 퍼스트의 스트래티지 골드버그도 이런 한마디 했는데, 바로 비트코인 좀 고점이다. 그래서 거품이 좀 빠질 위기가 있고 어리석은 마지막 국면에 도달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비판들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정보들보다도 추세가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추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들의 발언보다도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정식으로 꺾이지 않는 이상 이렇게 50시간 이평선을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간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더 크게 올랐어요. 이날 18%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좀 추세에 좀 따라가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이 저번에 좀 크게 올랐었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만큼 못 올랐었는데 그에 대한 상승분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2개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유사 수신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기를 포함한 유사 수신행위는 2013년 83건에서 올해는 8개월 만에 5배인 425건을 넘어섰는데요. 직원 1명이 매달 6건 이상의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2명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감원은 피해 예방보다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유사 수신행위 수법이 날로 진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 활동을 위해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이 암호화폐 금고 서비스 무료 제공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가진 강력한 보안성과 암호화폐 장점을 결합해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을 구매할 경우 이용자는 비트코인 키값을 그 증거로 온라인 지갑 앱에 보관하는데,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키값이 유출될 경우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키를 은행 가상금고에 무료로 보관해주고 인출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1,630억 달러로 세계 통화 순위 27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부의 글로벌 통화 정보 리스트를 보면 베네수엘라가 1,633억 달러로 26위이고 그 다음이 1,593억 달러로 덴마크이니 비트코인은 1,630억 달러로 27위가 됩니다. 1위는 7조 10억 달러로 중국이 차지했고 2위는 6조 6,130억 달러로 유럽연합 유로화, 우리나라 원화는 6,587억 달러로 9위입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다음 달 대략 100억 달러 이상의 기간 자금이 비트코인 선물 상품 출시와 함께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예정이라며 시가총액은 지금보다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카드 회사인 마스터카드의 시가총액이 1,710억 달러이니 다음 달이면 비트코인이 글로벌 신용카드사를 넘어선다는 의미겠네요. 동유럽에 위치한 나라 벨라루스가 비트코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루카첸코 대통령이 비트코인 합법화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벨라루스 시민들은 채굴뿐만 아니라 ICO 토큰 사용도 가능합니다. 또 환경적 측면을 보면 채굴장 창출에도 유리한 입지인데요. 특히 중국 채굴업체들이 해당 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합법화 움직임이 국내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치길 바라며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